그래요. 사실 전라북도는 저한테 타영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고창군 심원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창군 고문면. 네, 우리 진남표 고창군의회장 원래 고향이 무정인데 저 양반이 우리 형님 됩니다. 외가로. 진의종 총리님이 촌수는 조금 벌어지지만 저희 외삼촌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고창군 고문면의 진씨예요. 저희 장모님은 군산의 지곡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빠졌구나. 제 아내는 순창군 순창읍이고요. 네, 장인어른은 순창농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하자마자 순창농고에서 교편을 잡고 전주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시다가 군산교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빠진 데 있어. 이쯤 되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 참 오랜 친구가 전주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KTX도 없고 비행기도 별로 안 댕기고 그래갖고 방학 때 서울서 영광 집에 가려면 정읍서 내려서 갔어. 열차 타면 정읍, 나중에 고속버스 생겼을 때는 전주서 내려서 갔는데 전주 거기가 어디요? 경기전 앞에 있는 표구점 많은 동네 중앙동인가? 그 동네에 제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홀로 되셔서 아들 넷을 키우셨는데 참 그때 저 자랄 때 보면 좀 부잣집 가서 얻어먹지 어째서 꼭 가난한 집 가서 얻어먹는가 모르겠어요. 그쪽이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저기 저 한병루국에 오모가리집 막걸리 깨나 퍼먹고 댕기고 그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서 남자들이 맥 감고 그랬어.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가 또 같은 호남이라고 그것으로 뭐 영업하려고 그러는 거. 그 말씀 맞아요. 오늘은 그 자기 집에 온 그런 사람 심정으로 가족 앞에서 뭐 핏대내고 웅변하겠습니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왔더니 집이 텅텅 비어 있어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밭일 나가고 동생들은 다 어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심부름 두고 그랬겠죠. 집에 왔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요. 울음소리 나는 쪽을 가봤죠. 집 뒤안에 상추밭이 있는데 상추대가 꼿꼿하게 서 있고 잎사구 따먹은 자리에 허연 뜬물이 흐르는 그런 계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덩치가 소만하거든요. 아버지 키가 제 지금 키예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썹이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제가 49살에 처음 출마해서 동네 돌아다닐 때 온 동네 할머니들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에이 애비만 못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상추밭에 엎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지만 그래도 철이 들었는지 말렸지요. 사투리 좀 쓰더라도 통역 없어도 되지요? 아부이 어째 이런다. 울지 말란게라. 그만 울란게라. 그래도 한참 울어요. 그러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큰놈아 이리 와봐라. 그때는 여당 국회의원이 면장도 조합장도 마음대로 하던 시절인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청년 시절부터 모셨던 국회의원이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동지 이력서 한 장 써와. 어쩌라? 자네가 법성 조합장 와서. 제 고향이 영광군 법성면이에요. 법성 조합장을. 아버지는 뭔지도 모르고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 용지를 사다가 쓰려고 본 게 쓸 것이 없어요. 출생은 있는데 그 다음에 입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 인생은
출생하고 사망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학교를 들어간 적이 없으니 한 줄도 안 나가지.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의원님한테 갔더랍니다. 의원님, 나는 자격이 없어. 딴 사람 시키시오. 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라. 내가 너는 가르쳐야 쓰겠다.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저쪽에 우리 외삼촌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저희 형제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머니가 무려 열을 낳았습니다. 애기 낳고 나면 몸도 아프고 귀찮아갖고 이놈의 애기 그만 낳아야지 하다가 열을 낳아버렸다고. 근데 집에 살림은 없고 애기들은 공부 잘했었고 저희 형제들이 상장을 받아오면 어머니가 잘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면 어찐다냐. 이거 학교 안 보낼 수는 없고 야들이 공부는 했었고 저희들은 공부 잘해서 불효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랑스러워했던 일이 있습니다. 4.19 후에 민주당이 여당돼 갖고 전남 도당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이제 중앙에 건물들이 다 내려가고 오늘 같은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뭐 위임상도 있고 도당 위원장 선출도 있고. 근데 신원직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다 끝난 뒤에 동지들 할 말 있으면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급이 없어갖고 맨 뒤에 섰는데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나 할 말이 있어. 내가 민주당을 했던 것은 민주당이 옳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여당 되었다고 만약 잘못하면 난 야당 가볼라요. 그랬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민주당을 어떻게 떠날 수 있냐? 저도 괴로웠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지만 잘못되는 길을 가면 나는 야당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아버지의 아들답구나 내가. 제가 아버지 묘소에 가더라도 아버지가 별로 야단 안 치실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동지 여러분, 이게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편한 길만 가면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한판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정치 이대로 좋다는 사람들과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못 쓰겠다는 사람들의 한판 싸움이 붙을 겁니다. 정치 이대로 좋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요. 우리는 험한 길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정치 이대로 좋다는 그 사람들하고 한판 싸웁시다. 정치를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할 것입니다. 정치 이대로 두면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식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쪼그라진 대한민국에서 살 겁니다. 이 정치를 뜯어 고쳐서 바람구멍이라도 내야 우리가 걱정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새로운 미래가 김종민 의원이 지도하시는 미래대연합과 함께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와 사랑의 인재 구형 기자